네, 최근 주식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게 주주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치열한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SM엔터테인먼트 사태도 행동주의 펀드가 방아쇠를 당겼는데요. 일찍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투자 수익을 달성해온 행동주의 펀드가 있죠. 바로 독립계 사모펀드인 KCGI인데요. KCGI를 이끌고 있는 강성부 대표 모시고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현장 분위기부터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 뭐 행동주의 펀드 얘기가 참 많습니다. 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때문에 특히 관심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네. 일찍이 KCGI 2018년이었나요? 세월이가? 네, 네. 그때부터 좀 행동주의 펀드를 이끌어 네, 오는데 5년 전이었습니다. 예. 그 당시 시작할 때와 지금 뭔가 좀 이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2018년에 한진칼 처음 공시했을 때만 해도 예. 분위기가 이제 10대 그룹을 저희가 뭐 공격하는 모양이다 보니 언론도 우호적이지가 않았고 예. 여러 뭐 프레임들을 많이 씌웠었습니다. 네. 되게 억울하게도 기업 사냥꾼이라는 소리도 듣고 기업 또는 사냥꾼. 뭐 먹튀다 먹튀. 이런 얘기도 뭐 많이 들었고 예. 온갖 뭐 중국계 자본이 뒤에 있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중국계 자본까지. 예, 정말 어이없는 소리인데 네. 예, 금감원이 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소리를 뭐 많이 했었습니다. 네. 예. 요즘은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서 네. 저 말고도 다른 뭐 액티비스트들이 등장하고 네. 또 그런 뭐 일반 펀드에서도 저 액티비즘적인 전략들을 구사를 하다 보니까 네.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뭐 소액 주주들로부터 좀 응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뭐 일단 개인 투자자들 숫자가 1,400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예. 그분들의 권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었는데 예. 이제 하나 둘씩 그런 그 액티비즘 지향하는 펀드들이 예. 뭐 계속 생겨나다 보니 그들의 뭐 응원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계속 그 자산 운용 규모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또 국민들이 노후에 어쨌든 국민연금에 기대해서 살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점 더 투자 수익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예. 점점 액티비즘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커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 액티비즘이라는 게 기존에는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떤 불명예 말고 예. 또 요즘 긍정적으로 좀 저희가 원래 지향하는 부분은 기업에 숨겨져 있는 가치를 좀 찾아내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표출될 수 있도록 트리거를 제공하자 이런 의미가 크고요. 예. 또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기존에 그 투자자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해서 주가가 억눌려 있거나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주로서 당연한 권리를 그냥 주장하는 겁니다. 사실은. 목소리를 더 강하게 예. 낸 거죠. 예, 당연히 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했어야 되는데 누구도 사실 뭐 공모 펀드나 아니면 뭐 각종 연기금이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목소리를 대고 내기가 좀 어려운 여건들이 여러 뭐 이유가 설명하기 복잡할 만큼 복잡한 사정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펀드들이 많아지면서 목소리를 내게 되고 네. 그 목소리의 영향이 아주 상당히 퍼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여러 맞습니다. 곳에서. 네. 원래 행동주의 펀드라는 게 뭐 자선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익률을 예. 높여야 되는 거니까. 아, 예, 그러려면 맞습니다. 예. 기업 가치를 더 끌어올려야 되는데 네. 왜 우리나라 기업들 예. 특히 저평가돼 있다 이런 오명을 둘렀었잖아요. 네, 네. 오명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예, 예. 네, 왜 그렇게 저평가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뭐 그 순자산 가치, 장부상 자기 자본으로 돼 있는 그 네. 순자산 가치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기업들이 뭐 그냥 발에 밟힌다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그러니까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시가총액이 예. 순자산의 30%도 안 되는. 네, 네. 정말 그건 뭐 그렇죠. 기업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네요. 뭐 0.1짜리도 있으니까요. 그래요? PBR이 0.1이다 하면 이 회사는 지금 당장 청산을 하면 예. 10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뜻이에요. 청산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PBR 0.1배인 회사가 그렇게 경영을 할 거면 뭐하러 상장을 했느냐라는 주주들의 어떤 비판이 계속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있어 왔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고 해 왔기 때문에 뭐가 가장 큰 문제일까요? 네. 뭐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은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나라가
장자 상속의 기본 문화가 있는데요. 큰아들한테 자녀한테 상속하는 어떻게든 거. 물려주고 싶은 유교적인 문화가 있고요. 예. 그 가운데 상속 증여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60%까지 최고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영권 그 예, 할증까지 그렇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는 배당을 좀 많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배당을 하면 세금을 50%씩 냅니다.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대주주 배당소득세. 예, 왜냐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해서 예.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 되면 그냥 종합과세로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50%를 두드러 맞게 되는데 대주주의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돈 많은 대주주를 위해서 이렇게 세율을 높여놨는데 네. 결과적으로 배당을 할 것인지 유보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사람은 대주주란 말이죠.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럼 대주주가 자기한테 이익이 하나도 안 되는데 뭐하러 배당을 하자고 배당을 하겠습니까? 하냐. 다시 말해서 전 세계에서 네. 우리가 배당 수익률이 전 세계 꼴찌입니다. 아. 오랫동안 꼴찌인데요. 예. 수십 년 동안. 배당 수익률이 예. 세계에서 꼴찌다. 예, 그렇게 꼴찌인 이유가 바로 대주주한테 너무 많은 세금을 거두려고 하다 보니 역으로 주가가 저평가돼서 일반 주주들 피해 보죠. 일반 주주들도 배당 못 받죠. 국민연금도 배당 못 받습니다. 그러면 예.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계속 피해를 보게 되냐면 대부분의 주주들이 피해를 봅니다. 대부분 일반 예. 주주들도 말도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나라 거죠. 100대 그룹으로 보면 이제 대주주의 내부 지분율은 사실은 축차적으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자회사 이렇게 지배해서 그렇지 예. 실제로 그 회사들을 전체를 놓고 봤을 적에 대주주 지분율은 시가총액에서 3%도 안 됩니다. 예. 그럼 3%도 안 되는 주주들한테 세금 더 거두려고 하다가 나머지 97% 주주들이 지금 손해를 보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은 세제를 고쳐야 된다. 상속 이거는 증여세?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는 거죠. 상속 예. 증여세율과 배당 소득세를 네, 빨리 낮춰야 낮춰야 되는데 이거는 부자 감세가 아니다. 이건 부자 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당 성향을 20%또 뭐 20% 냅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예, 근데 20%에서 OECD 평균으로 뭐 한 50%까지 옮긴다 그러면 2.5배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만큼 세금을 더 걷게 되는 거죠. 세율을 지금 50%에서 반으로 낮춰줘도 25%로 낮춰줘도 예. 그래서 뭐 우리 금투세, 금융소득세 뭐 만들려고 했다가 지금 잠깐 유예됐는데 예. 앞으로 2년 후에 예를 들어서 그거 만들 때 동시에 이것도 세율을 금융소득세에다가 포함시켜서 그렇게 내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러니까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빨리 뭔가를 해야 된다면 상속세율, 배당소득세를 낮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네, 된다. 그런 그것도 얘기예요? 해야 되고 뭐 말씀 나왔으니까 현 정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뭐가 저는 생각되는 부분은 PBR이 예를 들어서 0.2배다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세금을 상속세를 내는 겁니다. 상속 증여세를 그걸 기준으로 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예. 왜냐하면 현재 지금 오늘 돌아가셨다 그러면 예. 지금까지 2개월 전 돌아가시기 전 2개월 주가와 그렇죠. 후 2개월 주가 해서 4개월치를 평균해서 상속세를 내요. 그러면 주가를 최대한 넉눌러 놔야지 자기 세금 덜 내지 상속세 않습니까? 부담이 덜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는 대주주를 너무 많이 봤어요. 아, 저는. 많이 봤어요, 예. 현장에서? 그래서 실제로 뭐 저희 펀드 같은 경우는 액티비즘 펀드는 저희 지금까지 제가 만든 펀드 9개 중에서 2개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KCJ 9개 펀드 KCJ 중에서 많은 펀드들 중에 다른 사실 것도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그 PEF이기 때문에 PEF가 M&A 딜이 메인이죠. 훨씬 그런 그렇죠. 것들 많이 하는데 그리고 뭐 부동산도 하고 저희도 뭐 자회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언론에는 행동주의 펀드만 언론은 자꾸 이제 나오니까. 그것만 유명해져서 그런데 사실 뭐 이미 다른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저도 제 주변에 뭐 대주주인 사람들도 많고 저희가 어떨 때는 저희 펀드가 대주주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저런 그 상황을 저희가 종합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대주주들이 좀 그 뭐 사정은 딱하지만 또 주가가 그렇다고 해서 오르는 거를 반기하지 않는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하지 말고 돈을 쌓아놨다가 회사 안에 계속 쌓아놔요. 그러다가 뭐 각종 자본 거래 또는 수익 거래를 통해서 빼갑니다. 아, 그게 훨씬 수월하고 세금을 덜 내는 길이거든요. 예. 자본 거래라고 하면 합병, 그다음에 상장 폐지, 뭐 요즘 많이 나오는 주식 분할, 기업 분할, 예, 일적 분할, 물적 분할. 분할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수익 거래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일감 몰아주기가 있을 수 일감 있죠. 몰아주기. 예. 그런 비정상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네.
이런 세율을 좀 낮추면 네. 훨씬 이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서로가 상생하는 길이라고 저는 소액주주, 생각합니다. 대주주 모두 상생하는 아마 거니까. 현 정부든 어떤 예. 정부든 예. 이 관련해서 두 번째 얘기, 그러니까 상속세를 매길 때 예. 단순히 주가로만 매기는 게 아니라 최소한 장부가, 예. 장부가에 뭐 상증법상 평가에 보통 거래할 때 80% 이상은 해야 아. 되는데 뭐 그 어떤 기준을 정해서 뭐 지금 장부가의 80% 밑으로는 아무리 주가를 떨어뜨려도 세금 못 깎습니다라고 이렇게 정해주시면 장부가를 좀 참조해서 예, 그거를 반영해서 반영하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매기게 되면 주가를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 거의 없어질 막을 겁니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1,400만 개미 투자자들한테 예. 굉장히 인기를 많이 네.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요. 네. 지금 그 관련해서 네. 국민연금이 윤석열 네.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의결권 행사를 적극한다. 이른바 네, 네. 특히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소유가 분산된 큰 기업들. 네. 요즘 말이 많은 KT. 예, 예. 적극적으로 국민연금이 경영 간섭,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동한다 그러는데 네. 필요하다는 주장, 뭐 수익률을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되느냐 반론이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여러 반론이 있는데 이건 정치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뭐 코멘트하기 경제적으로, 적절하진 않은데 어쨌든 뭐 어떤 정부든 예. 그 뭐 사기업인데 또 예. 상장돼 있는 회사들의 경우는 특히 더 예. 그 정부가 뭐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뭐 입김을 행사하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만약 이제 국민연금이 한다고 했을 적에도 국민연금이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거가 나중에 짐이 될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그게 목표가 뭐냐? 그럼 기업 가치를 높이는 건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경영을 하자가 목표라면 좀 더 이제 국민연금도 이렇게 저희 같은 펀드들한테 좀 그 아웃소싱을 해서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수익률 높이는 방향으로 쪽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예. 저절로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국민의 노후가 개선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예. 올리는 쪽으로만 좀 기준을 정해서 네. 의결권 행사했으면 좋겠다 그런 네, 네. 얘기네요. 얼마 전 오스템 임플란트 네. 다른 사모펀드 연합이 KCGI 지분을 샀습니다. 공개매수에 네, 네, 네. 응했죠. 한 5개월 정도 가지고 있었나요? 네. 수익률은 얼마나 됐어요? 뭐 연환산 수익률로 하면 뭐 140% 내외 되는데 연환산 수익률로? 예, 그리고 뭐 투자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예. 연환산은 높지만 실제로 보면 한 60% 내외 될 것 같습니다. 60% 네. 상당히 높은 짧은 시간에 수준인데. 높은 수익이었었죠. 예, 예. 뭐 5개월이면 보통 펀드의 운영 기간에 비하면 아주 짧았는데 불가피했습니까? 어떻게 좀 뭐 비난을 안 받았어요? 사실은 쫓겨난 건데요. 뭐 비난받을 일이 아니고 전 쫓겨난 거예요. 역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식이냐 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거의 없는데 네. 상법상 예. 주총 특별결의, 다시 말해서 3분의 1 이상 참석해서 3분의 2 이상이 참석한 사람들 중에 동의를 하면 그러면 강제로 나머지 찬성하지 않는 상장 폐지에 찬성하지 않는 주주들을 축출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저희가 축출당할 수가 있고 저희가 섣부르게 이거를 예를 들어서 공개매수 응하지 않고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고 저쪽이 예를 들어서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그러면 저희뿐만 아니라 저를 믿고 따라온 개미 투자자들도 강제로 쫓겨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네. 사람들 호도해서 막 가서 끝까지 싸워 봅시다. 주가 네. 높여 봅시다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그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엑싯을 나오는. 결정을 한 거죠. 네, 예. 그렇군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네. 얼마 전 메리츠 자산운용 네. 인수하기로 최종 네, 네. 계약을 했죠. 계약했습니다. 계약을 계약금도 했는- 지불했습니다. 계약금도 지불하고 예, 금감원 승인만 남았습니다. 금감원 승인, 네. 승인을 받게 되면 네. 이 펀드도 좀 행동주의 펀드 그런 활동을 좀 하시는 겁니까? 어떤 전략이 있나요? 뭐 행동주의를 저희처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저희 뭐 PEF처럼 할 수는 없고 또 한 종목만 집중적으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뭐 한 종목에 10% 이상 담을 수가 없는 이제 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인게이지먼트에 가깝게 플랜들리한 어떤 액티비즘이나 그런 우호적인 부분으로 주주와 좀 더 우호적으로 활동. 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예.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주주들의 권리가 묵살되거나 아니면 또 그렇게 됐을 적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하는 거는 저희한테 돈을 맡겨준 투자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 성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해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사실 이제 그거는 저희도 지금 저희 펀드에서 액티비즘은 아주 일부지만 또
나머지 이제 그 메리츠 자산운용 가도 메리츠에서는 해외 투자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상품들, 신상품들 중심으로 기존에 예를 들어서 저희 사모펀드에 가입하려면 돈이 최소 금융자산 10억 이상 있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펀드든 아니면 일반 사모펀드든. 근데 그런 뭐 그렇게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이런 지금 저희가 하는 어떤 높은 수익을 좀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제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요즘 상당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행동주의 펀드를 이끌고 있는 KCGI 강성부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